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선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강연에 처음 초청 건의를 받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그리고 또 그런 자격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인식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과 흥미가 조금 더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 무용을 했던 때가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근데 저희 친누나가 처음 무용학원에 다녔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해서 무용학원에 가게 됐었죠. 사실 무용이라고 하면은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은 거의 무용이라고 하면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뭐 방송 댄스, 재즈 댄스 뭐 이렇게 춤을 춰서 별로 그렇게 꺼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맨날 혼만 나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시절에 사춘기 방황을 하는 게 바로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춤을 계속 췄었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도 들어가고 지금 한양대학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보면은, 여러분 무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그냥 춤. 네, 우선은 무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속하는 분류인데,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인 한국무용, 그리고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 발레를 가장 먼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가냘픈 여자의 발레리나, 그리고 타이즈를 입은 발레리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코르셋 의상, 타이즈, 토슈즈, 그리고 이렇게 기본 포지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좀 틀에 박혀져 있고 억압적인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좀 절정에 따른 시기가 바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지나서 진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무용가들이 만들어낸 게, 이 형식을 벗어나고자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현대무용입니다. 현대무용은 바로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현대무용을 전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뮤지컬 하는 거야? 뭐 너도 타이즈 입고 춤추냐?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발레랑 현대무용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토슈즈, 이게 바로 토슈즈인데, 이 토슈즈를 벗고서 맨발로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틀에 박혀져 있고 억압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 토슈즈가 억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벗어나고, 그리고 기본 포지션, 이 포지션들을 하지 않고 더 광범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현대무용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무용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러분 무용작품 보신 분 계신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몇 분 계시는데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4명 정도. 네. 4명 정도 되시는데, 우선 순수 무용이라는 게 좀 한국에서는 고급 예술 문화라고 알려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무용 공연장에 가서 무용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더 많이 보는데, 무용 작품이라고 하면은 우선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가 있고, 그리고 춤을 추는 무용가, 저 같은 무용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즉 관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가 어떠한 주제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시간, 공간, 문학 작품, 그리고 인간의 감정, 사회의 문제점 등 그 주제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무용 작품을 좀 어려워하세요. 뭐 발레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고 또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니까 많이 알려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근데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데, 모든 예술하고 똑같이 무용 또한 그런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같이 제가 어떤 것을 표현했나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자, 네, 생각하셨나요? 한번 어떤 거 떠오르셨어요? 어떤 거 같아요? 뭘 먹고 토? 아, 뭘 먹고 토하는 것 같다. 굉장히 이런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굉장히 사고방식이 좀 트이신 분 같아요. 한번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뭔가를 얻고 그걸 소화시키는 느낌? 뭔가 원하는 걸 얻고. 뭐 숨을 쉬고 방구를 끼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거를 표현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숨을 쉬고 숨을 내뱉고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하나잖아요. 저도 하나, 님도 하나, 그쪽 님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자기 생각이 맞다면은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숨을 쉬고 내뱉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다면 그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대무용의 매력에 빠져서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용수로서만 무대에 서봤지 안무를 해서 무대에 서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2010년 올해 5월에 있던 동아무용 콩쿨이라는 대회를 계기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는데, 그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감성이 어려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눈물로 작품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동작으로만 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인터넷에 글귀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눈물로 쳐서 글귀를 봤는데, 그 글귀가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 글귀인데 이게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글귀를 보고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눈물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슬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글귀를 보면 뭔가 사랑, 슬픔, 외로움, 기쁨,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갑자기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정말 아이디어도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춤을 추면서도 내가 눈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매일매일 밤을 새면서 정말 뭐 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귀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오디션인데, 그게 대회를 나갈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를 가리기 위한 오디션인데, 거기서도 다행히 붙고, 그리고 콩쿨 예선에서도 3번이라는 예선을 통해서 본선 무대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금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작품을 보실 때 쉽게 보시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손을 모아서 다이아몬드처럼 모으는 동작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나요? 그렇죠? 예, 그림자 놀이할 때 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눈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 자체가 눈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물방울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동작을 흐르는 눈물, 그리고 이 눈물이 툭 이런 거를 떨어지는 눈물,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을 한 번에 잡는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이런 동작을 얼어버린 감정, 얼어버린 눈물, 이렇게 세 가지의 컨셉을 잡고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턴이나 킥 같은 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도는 거랑 차는 거, 이거를 턴이랑 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무용 작품에 있어서 조금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품을 보실 때 이 작품을 누가 틀렸나, 어디서 틀렸나, 어디서 넘어지나 이런 걸 보시지 마시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람들이 마술을 보실 때 이러잖아요. 마술 볼 때 분명히 저게 트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작품 그대로 바라보신다면은 더 재밌고 더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가요?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네.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건데.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작품을 그대로 그냥 이 저 안무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무용수가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고서 이 무대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